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오늘. 네, 그렇고요. 오전 10시 16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은 이제 아마 오전에 영상을 올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조금 새벽에 올리다가 또 다시 저의 그 패턴이 좀 바뀌어가지고 일단은 오전쯤에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 최대한 좀 뭐 출근 전이나 이런 시간에 좀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좀 빨리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좀 9시 전에 올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굉장히 아침, 이게 새벽이죠. 새벽에 오늘 새벽에 진짜 이게 산타가 선물을 놓고 간 것처럼 딱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빅롱이 굉장히 와 있었으면, 이게 4시간 봉인데도 불구하고 딱 봐도 굉장히 좀 큰 메로나가 놓여져 있고요. 실제로 봐도 이제 2,000달러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2,000달러 이상이네요. 지금 보니까 2,000달러 이상의 상승이 있었고, 보시면은 그래프적으로도 보시면 차트적으로만 봐도 전에 고점 고점 계속 낮아지고 있던 이 패턴을 깨고 뚫고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52,000, 53,000 이 정도가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하락하기 전 구간으로 다시 돌려놓는다면 다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겠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다시 이렇게 해서 이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좀 줌아웃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줌인을 하면 사실상 지금 단기 하락이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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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구간에서 이탈을 잠깐 한 느낌인데요. 자, 여기가 지금 계속 간다고 한다면 연말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는 좀 너무 길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분기 뭐 내내 이렇게 상승장이 온다라고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긴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좀 연장하는 느낌으로 봤을 때 이제 연말, 크리스마스 이부터 연말, 그리고 내년 뭐 1월, 2월까지도 2월도 너무 길다. 일단 1월 초 정도까지도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어 진짜 그러니까 호떡 뒤집듯이 여러분들이 최근에 또 느끼셨겠지만은 오늘 느끼셨겠죠. 오늘 느끼셨겠지만 진짜 호떡 뒤집듯이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하락장이 탁 시작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청산과 이런 하락이 훅 나오면은 이거 어떡하나, 시즌 종료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하다가도 막상 또 이 횡보, 엄청 길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그래도 꽤 기나 긴 횡보 하락을 끝내고 이렇게 상승하는 그, 그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터닝 포인트가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는 또 이거 좀 괜찮은 건가? 산타랠리, 그렇게 말하던 산타랠리가 이런 건가? 내년 1분기까지 좀 괜찮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으로 전환되는 거는 진짜로 그냥 탁 뒤집으면은 탁 바뀌는 것처럼 시장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뒤집힐랑 말랑 하고 있다. 그 뒤집히는 순간은 뭐 5만 2천, 5만 3천을 좀 뚫으면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면,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면 그때 조금 분위기가 다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5만 2천, 5만 3천을 뚫으면서 어떤 이제 현상들이 같이 동반이 돼야 우리가 그거에 이제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좀 대기 자금이 있어요 지금 시장에. 왜냐면은 이게 확실한 상승으로의 전환에 대한 의문이 있는 사람들의 자금, 그리고 이제 조금 뭐 기관 투자나 좀 이렇게 안정적인 자금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금들은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지면 들어오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금들을 이제 다시 시장으로 끌어들이려면은 이제 정확한 그 지점인 52,000, 53,000을 돌파를 해줘야 되고,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 자금들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은 체크를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사실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좀 같이 엿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직 보면은 김프가 낮다는 건 뭐겠어요. 미국 시장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김프가 굉장히 지금 낮아졌고,
물론 이제 비트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낮아진 것도 있습니다. 비트가 이제 반등을 순간 하면 그 해외 가격을 못 따라가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김프가 낮아지죠. 그래서 이게 지금 김프가 낮다는 것 또한 어떤 사람들의 이제 심리가 아직도 좀 간을 보고 있다. 간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겠죠. 그래서 김프가 낮거나 역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좀 횡보 구간 혹은 하락 구간에서 이런 경향이 이제 좀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게 반전되는 경우에는 이제 또 다시 김프가 살살 끼면서 시장이 상승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최근까지 김프가 뭐 6%대 일주일 전만 해도 막 6%였다가 막 순간 하락 나올 때는 막 8%, 10%까지도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그 김프가 벌써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좀 김프 관련 트레이딩 하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득이죠. 사실 거의 일주일 만에 무위험으로 뭐 8%에서 10% 정도를 가져올 수 있고 플러스로 내가 만약에 코인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추가로 가져올 수 있는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률을 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김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김프를 꼭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파이 TVL 전체 TVL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 넘사벽이죠. 이더리움 넘사벽을 테라가 이제 2위로 올라오면서 좀 따돌렸죠 많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하반기 들어오면서 확실히 좀 많이 갉아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만 해도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말고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더리움의 대안으로서 이런 디파이 시스템 생태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말고는 이더리움 좀 비싼데? 이더리움 수수료 너무 비싼데? 이더리움 좀 그래. 나 좀 불편해. 그러면은 활용할 만한 것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가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뭐 디파이 하고 뭐 일드 옵티마이즈 하고 막 이랬었는데 수업도 다 여기서 쓰고 근데 이제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레이어 1 플랫폼들이 이렇게 붐업이 되면서 다른 좀 대안들이 생겼죠. 그래서 또 써보니까 막상 또 써보니까 이더리움을 쓰다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썼는데 너무 편하고 너무 빠르고 너무 싼 거야. 너무 좋다 했는데 또 새로운 애들이 나오니까 얘네들을 또 써보니까 이거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보다 더 좋네.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막 좋은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새롭게 빌드업되는 그런 디앱들이라든지 프로젝트들이 가져다주는 수익률도 어마무시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테라, 루나라든지 아발란체, 솔라나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성장을 한 거죠. 플러스 이제 NFT라든지 P2E 이쪽도 같이 강세가 되면서 이제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하고 빠르고 이런 체인 위에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더리움을 제외한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좀 상승을 한 거고 트론은 조금 보시면은 트론은 조금 뭐 많이 안 쓰죠. 이거 거의 중국에서 많이 쓰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폴리곤 같은 경우는 이게 어쨌든 이더리움 레이어 2 솔루션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는 보시면 여기에 묶이는 자금들은 보면은 이더리움이 지금 보시면 커브, 메이커, 뭐 인스타뎁, 컴파운드, 아베, 유니스왑, 뭐 리도, 와이언 파이낸스, 스시스왑, 밸런서 이런 류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폴리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거기에서 따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반에 있는 프로젝트들을 갖다가 레이어 2 이쪽에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뭐 아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그대로 가져오면서 자금을 흡수를 하는 그런 형태로 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베, 뭐 퀵스왑 같은 경우 이제 그 폴리곤의 대비 그 덱스니까 좀 논외로 치더라도 스시스왑, 커브, 밸런서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트론을 제외한 이 나머지 한 6개, 1, 2, 3, 4, 5개 정도가 이제 뭐 지금 가장 핫한 가장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마라톤이라고 치면 선두를 달리고 있는 레이어 1 1티어라고 보시면 되고 1군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2군 친구들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되냐면 팬텀이라든지 팬텀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언 파이낸스의 그 저기 뭐야 대표가 많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개발도 하고 이름 뭐였죠? 안데르였나?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좀 많이 활용을 하면서
좀 많이 상승을 했고 실제로 이제 좀 괜찮게 지금 잘 빌드업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군이 이제 뭐 팬텀이라든지 뭐 크로노스 최근에 핫했던 이제 크립토닷컴 관련 체인입니다. 이 바이낸스 관련 이제 그 메인 플랫폼이라면은 크로노스 같은 경우는 크립토닷컴 거래소를 기반으로 한 거기 안에서 쓰일 수 있는 토큰이자 이제 플랫폼으로 지금 계속 이제 빌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거 말고는 뭐 후오비 에코체인 같은 경우도 뭐 후오비를 뒤로 두고 있고요. 뭐 엘론드라든지 하모니라든지 토르체인 그리고 최근에 좀 업비트 상장도 했고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보시면 생태계가 굉장히 좀 약하기도 하고요.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뭔가 그 이런 뎁들이 아직 좀 부실하고 생태계가 아직 정확하게 꾸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확실히 1티어들이 좀 넘사벽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1티어들이 진짜 일을 엄청 잘합니다. 지금 봐도 1년 동안 계속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 굉장히 속도전에서도 잘 나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업을 빨리빨리 트렌드가 뭔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는 친구들이 확실히 상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지금 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뭐 지금 폴카다 쪽도 계속해서 혹은 이제 에이다라든지 이런 쪽도 계속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기는 하죠. 근데 제가 이제 폴카다랑 에이다를 여기 있네요. 폴카닷이랑 에이다를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거의 1년 동안 이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많은 성장이 있었는데 1년 동안 도대체 뭐 했는지 왜 이렇게 느린지 왜 이렇게 군뱅이 같이 일하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에서 제가 좀 선호하지 않는 플랫폼들과 좀 선호하는 플랫폼들이 이렇게 나뉘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의 가격 그래프를 보시면은 제가 선호하고 추천드렸고 실제로 이렇게 일을 열심히 빠르게 진행을 하는 이렇게 트렌드에 맞게 시장 선도한 프로젝트들이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몽키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NFT 세일 이런 것도 하니까 이런 거 좀 관심 있게 보시다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매직 에덴에서 하는 건가요? 네, 이 정도로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NFT 마켓을 제가 좀 강조를 계속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제 2차 마켓에서 사가지고 뭐 전보를 해라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진짜 상위 0.1%에 대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우하향하는 가격적으로 우하향하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차 마켓에서 이제 사가지고 뭐 존버를 해가지고 수익을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이제 이런 1차 마켓에서 보시면은 1차 마켓에서 이제 좀 굉장히 괜찮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가져와서 업어와서 매도를 하시고 수익을 남기는 형태로 진행을 하신다면은 아직도 NFT 마켓은 좀 살아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뭐 최근에 진행했었던 뭐 아디다스라든지 뭐 펩시라든지 뭐 코카콜라도 베베에서 했었죠. 코카콜라라든지 뭐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디즈니 관련 마블 관련 아니면 뭐 또 굉장히 제가 기사로만 엄청 많이 접했거든요. 우리나라 뭐 기업도 넷마블 뭐 넥슨 이런 데서도 막 다 NFT 한다고 이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팅가로 업어 왔을 땐 굉장히 저렴하고 리스크가 진짜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 기반에서도 엄청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챙기시고 뭐 클레이 기반에서도 지금 최근에도 보시면 뭐 메타콩즈라든지 뭐 엄청 많았죠.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장이 아직도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만 봐도 딱 그 나오죠. 지금 보시면은 크립토에 대한 이 검색량이 뭐 관심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비례하는 지표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은 검색량 지수 구글에서 이제 검색 기준 및 NFT 크립토 구글 지수가 이제 보시면은 NFT가 오히려 크립토를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마켓이 오히려 조금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제 내려가 이게 사실 가격에 비례하죠.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크립토 마켓이 조금 외면을 당했지만 이제 NFT 마켓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상반기 때 5월, 6월, 7월 그 하락장 때 있잖아요. 하락장 때 만약에 이게 4년 전이었다면 그대로 무너질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4년 전에는 이렇게 뭐 NFT나 뭐 P2E나 디파이나 이렇게 중간 뭔가 이렇게 그 기둥 역할을 해줄 만한 그런 이제 사업의 어떤 일환으로서 그런 이제 섹션이나 트렌드가 없었고 실제로 거기로부터 들어오는 돈들의 자금이 굉장히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로 하여금 이렇게 시장에 묶여 있게 하는 자금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실제로 그리고 이제 하락장의 하락장 그 기나 긴 3개월 동안의 하락 횡보장을 뚫고 처음에 이렇게 딱 빼꼼한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P2E 그때 엑시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이렇게 좀 성장을 했었고 그리고 솔라나 기반 NFT 그리고 이더 기반 NFT라든지 이런 걸 같이 가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고 상승을 다시 하면서 다시 이제 그 꺼져가는 시장에 관심과 기름을 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계속 뭔가 연료를 붓는 느낌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은 곧 우리가 그 관련해서 여기에 잘 붙어 있다면 여기에서 NFT나 이런 뭐 지금은 NFT나 뭐 P2E 이런 거지만 또 이 다음은 플러스 알파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로 우리가 그 자취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충분히 코인을 단순히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민팅 시장에서 노리는 것들 아니면 뭐 최근에 아이오 플랫폼 뭐 게임 관련해서 뭐 땅도 사고 메타버스 관련 땅 사거나 막 이런 것들로만 해도 굉장히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 가지고 계속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하락장이 길게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시장에서는 리스크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하락장이 오면은 내가 이거 그냥 안 사면 그만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고 그냥 파는 그 수익이 굉장히 크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도 이제 배배를 저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면은 괜찮은 친구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 사면은 한 개에 이제 뭐 60불 정도 합니다. 60불에서 뭐 80불 정도 하는데 그게 상장도 아니죠. 바로 이제 판매 거래 마켓에 올라가서 거래되는 FP를 보면은 최저가가 제가 그저께도 하나 샀거든요. 그저께도 그 미키마우스인가? 미키마우스 샀는데 60잼에 샀는데 60불에 샀는데 최저가가 3,400달러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룻밤에 그냥 클릭만 해가지고 한 솔직히 시간도 한 그거 하는 시간에 한 5분? 5분 만에 하는 거거든요. 5분 만에 그냥 딱 사가지고 샀네 하고 이제 나중에 가격 보는 건데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경쟁은 빡셉니다만 빡셉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매일 아침 하는 거 지금도 뭐 클레이 쪽에서 뭐 디팩토리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런 거 좀 관심 가지시고 수익이 진짜 여러 곳에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디파이 쪽도 관심 가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 이제 뭐 단순히 코인을 사고 파는 걸 떠나서 뭔가 또 부가적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한 꼴통이니까 그리고 이제 코인리스트에서 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아고릭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인이 좀 밴이 된 것 같아서 그냥 좀 이 정도로 한다라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또 이제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코인 리스트에서 세일을 하는데 이제 한국인들 막힌 것 같네. 이제 한국인들 못하는 것 같다. 나 이제 코인 리스트 그냥 관심 안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수인 거예요. 왜냐면은
역대 코인리스트에서 진행했었던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굉장히 이제 성공한 프로젝트들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리스트를 우리가 비록 참가를 하진 못하더라도 IEO를 참가를 하진 못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는 뭔데 코인리스트에서 IEO를 해? 이거 좀 공부해봐야겠다. 이거는 플랫폼 코인이네? 이거는 어떤 플랫폼 코인이고 어떤 백커가 있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볼 만한 소스를 계속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가져와야 된다. 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나 코인리스트 이제 못하네. 모르겠다. 저 뭔지 모르겠고 그냥 안 해야지. 뭐 다른 거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항상 이렇게 시장에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여러분이 좀 뭐 많이 보셨을 짤인데 이거를 제가 원래 가져오려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가져오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하락장을 좀 깨고 다시 이제 그 반등장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샌드박스 갈라라든지 뭐 디센트럴랜드, 그 니어 프로토콜 이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반등 구간에서 제가 좀 추천을 드렸었던 게 뭐 샌드박스나 갈라 그리고 뭐 디센트럴 그리고 뭐 루나 솔라나 라든지 뭐 쿠코인이라든지 뭐 하모니 뭐 그런 친구들이었죠. 아발란체도 포함해서 폴리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제가 이게 말해서 뭐 나 했지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뭐 그렇게 째라고 할 만큼 뭐 반등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딱 봐도 반등 구간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 반등 구간에서 보시면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반등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반등이 그냥 그래요. 클레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스테이블이죠 지금은. 그래서 이런 친구들 보시면은 반등 구간에서 확실히 좀 반등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코인들이고 프로젝트들이고 가격이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나 저 코인 더 모으고 싶다라고 할 만한 마음을 들게 하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가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이걸 가져온 건데 뭐냐면 그런 마음들이나 어떤 그런 사이클, 그런 프로젝트의 방향성들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지금 13년부터 지금 21년인데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총 순위죠. 그래서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그냥 넘사벽 그냥 계속 넘버원이었어요. 뭐 이더리움이 이제 나온 게 이쯤부터 나와서 이제 바로 랭크가 됐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더리움도 이제 상위에 랭크가 됐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도 상위에 랭크 되다가 최근 올해 좀 많이 떨어진 추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비트, 이더, 리플 이거 세 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갈아엎어졌거든요. 계속 갈아엎어지고 순위가 내려가거나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아예 없어지거나 막 이런 코인들이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올해 특히 들어오신 분들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올해 들어오신 분들은 올해 솔라나가 굉장히 많이 핫했고 아발란체가 핫했고 루나가 핫했고 에이다도 시총 계속 높고 지금 최근에 뭐 샌드박스, 뭐 갈라, 뭐 디센트럴랜드 내가 이런 친구들의 뭐 폴리곤, 뭐 유니스왑, 알고랜드 이런 친구들의 뭐 헤테랄시 이런 친구들의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받고 그 이유로 인해서 내가 이런 친구들의 좀 애착을 더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뭐 괜찮은데 근데 이런 친구들이 내년 그리고 내후년 그리고 3년 4년 그리고 다음 사이클까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 이후까지도 이런 친구들이 지금처럼 강세를 유지하고 시총 순위가 지금처럼 유지하고 혹은 다른 루키 코인들 분명히 나올 텐데 그 친구들한테 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아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시총 순위 높은 코인들에 대한 벌써 뭐 경각심을 주면서 이 코인 더 이상 투자하지 마세요 이러는 건 절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근거를 계속해서 찾고 루키코인 같은 친구들이 나왔을 때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또 해야 되고 이런 순위를 이오스가 나왔어. 근데 이오스가 정말로 비전을 가지고 이 친구가 3년, 4년, 5년 쭉 갈 수 있는 친구들인지 그런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이 물론 지금은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또 생각이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바뀌는 만큼 내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고 이런 계속해서 괜찮은 프로젝트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 같은 경우는 라이트코인을 한때는 좀 좋아했지만 17년도에는 굉장히 좀 좋아했으나 그 이후로는 좋아하지 않았고요. 비트코인 캐시는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요. 대시 같은 경우도 좀 삐삐, 램도 삐삐, 모네로 삐삐, 트론도 한때 좋아했습니다. 2018년에 굉장히 수치형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에이다 같은 경우도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던 코인이 2017년에 에이다도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이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게 해줬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에이다를 더 이상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좀 심리로 바뀌었죠. 왜냐면은 내가 에이다가 좋지만 만약에 다른 코인들이 없었다면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에이다보다 더 좋은 제 기준에 더 좋은 도감이 가는 친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게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짤 하나를 그냥 보시고 뭐 이 비트코인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런 좀 깊은 생각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곳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사실 저는 확신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더리움도 언젠가 다른 이 메이저 플랫폼 알트들이 언제 이렇게 진짜 바짝 추격해서 뒤집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100% 완벽하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물론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뭐 이더리움한테 잡힐 수도 있겠죠. 뭐 그런 한간에 이제 그런 의견들이나 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르지만 최대한 비트코인 비중은 계속해서 가져가셔라. 그거는 꼭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후오비에서 이제 보시면 일론이라는 이제 그 밈코인을 또 피오니어 존은 뭐냐면 이제 바이낸스로 치면 이노베이션 존이죠. 그래서 약간 테스트 존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거래가 가능하긴 한데 이제 뭔가 얘들이 주력을 밀고 있는 그런 존은 아니고 거래 마켓은 아니고 이제 사이드 쪽인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 이런 코인들도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밈코인 여전히 또 언제 또 폭발할지 모르는 밈코인 진짜 정잡을 수 없죠. 그래서 밈코인도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요. 이거 코인 사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뭐야 UST가 후오비에 상장이 됐어요. UST가 상장이 됐다는 게 좀 애매하죠. 테이블인데 그래서 UST랑 USDT 마켓 그 페어가 이제 거래가 가능하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쿠코인에서만 거의 그게 됐었죠. 혹은 이제 테라 수압을 많이 사용하시든지. 근데 이제 테라 수압은 수수료가 좀 있다 보니까 보통 쿠코인에서 많이 이제 UST를 사가지고 뭐 앵커에 예치를 하던가 아니면은 테라 관련 생태계에서 혹은 이제 뭐 랜덤어스 같은 민팅에서 이제 좀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후오비에서도 좀 접근성이 있게 상장이 되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UST가 이렇게 계속해서 생태계를 넓혀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거래소, 특히나 이제 바이낸스가 가장 중요하겠죠.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고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아마 왜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량이라든지 그 매수 매도 호가창이 굉장히 촘촘해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필요한데 코인에서는 그래도 꽤 나름 1달러를 잘 유지를 하고 있고 매수 매도 벽도 뭐 나쁘지 않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는 루나 생태계이자 테라 그리고 UST 이거 좀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됐네요. 한 5분만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UST가 아니죠.
웹3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거의 한 달 정도부터 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웹3라는 단어라고 해야 될까요? 웹3라는 개념이 뭐 예전부터는 있었어요. 근데 그 개념이 되게 그냥 진짜 관념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웹3, 그러니까 웹3 딱 했을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웹3가 뭐다? 웹3는 이런 프로젝트들이지, 웹3는 이런 코인들이지라고 딱 이렇게 피부로 와닿을 만한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 뭐 그런 느낌이긴 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다른 데서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웹3에 대한 이제 좀 논란이 많이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웹3라고 했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좀 마케팅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잭도시나 일론 머스크 같은 친구들이 웹3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면에는 또 다른 이들의 이제 좀 개인 사업과 관련된 이런 그런 게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친구들이 표면적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는 웹3라는 개념은 지금 너네 뭐 안데르센 호로이치 야 너네랑 뭐 재민이 너네 뭐 해시드 너네 뭐 코인베이스 너네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시장에서 이제 자금을 굉장히 그렇게 굴려 나가고 그 유동성을 조정하는 너네들이 지금 이 개미들을 피 빨아먹기 위해서 웹3라는 그 관념적 개념을 갖다가 시장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그런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빼빼로데이 같은 거요. 빼빼로데이,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 날짜에 그걸 먹어야 된다는 그게 없는 거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약간 그렇다는 건데 근데 시장에서 그 빼빼로를 팔고 사탕을 팔고 초콜릿을 팔고 막 삼겹살을 파는 짜장면을 그 만들고 파는 사람들이 굳이 그런 데이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웹3라는 관념적 개념을 도입을 해서 판다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자들로 하여금 개미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제 뭔가 웹3라는 개념을 넣고 뭔가 프로젝트를 이렇게 출시를 할 때 이거 웹3 타이틀 달아놓은 다음에 이거 웹3니까 투자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시장에 그 메인스트림을 깔아놓고 그들의 돈을 빨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좀 디스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동의는 합니다. 왜냐면은 웹3에 대한 개념도 저도 좀 되게 아직까지 사실 뭐 저도 공부가 덜 돼서 개념이 안 잡힌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시면 NFT에서 NFT 하면은 NFT라는 실제 어떤 실체라는 그런 개념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리고 P2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실제로 이제 뭐 NFT 관련 코인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메타버스 안에서 쓰일 수 있는 코인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웹3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그런 개념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고 실제로 뭔가 우리한테 실제로 다가온 그런 느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자꾸 너네 지금 투자를 주도하는 이런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거죠, 사실. 잭도시 같은 경우 이제 또 뭐 워낙 비트맥시 쪽으로도 좀 붙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잭도시나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웹3가 진짜로 이제 그 개념적으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상용화가 된다면 이제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자기들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아무래도 좀 반대되는 포지션이죠 웹3랑. 그래서 좀 그런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서 이렇게 좀 더 반응을 한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웹3의 개념에 대해서 계속 좀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디파이가 붐이 일어나기 전에 디파이라는 개념이 밖에 디파이 하다가 실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디파이 다음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NFT다
하고 나서 실제로 NFT가 창궐 하고 돈이 들어왔었고, NFT 다음 뭐냐 했을 때 메타버스다, P2E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얘네들이 지금 또 그 수급처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웹3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랑 별개로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수급이 되고 수익이 되고 돈이 된다면 그냥 그거대로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보시고 앞으로의 그 시장의 유동성들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그럼 여러분 금요일 잘 보내시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내일 크리스마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산타 랠리 내일 5만 2천 3천 뚫으면서 다시금 연말 그리고 내년 뭐 1월까지 해서 진짜 마지막 피날레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장세이고요. 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